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히로시마 G7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주일 전에 이미 회의가 끝났죠. 하지만 국내 여론, 그리고 일본 내 여론, 그리고 세계의 반응, 이걸 종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우리가 진정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주일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G7 정상회의의 의미가 뭔가, 여러 가지 국제회의 중에서 G7 정상회의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회의로 꼽힙니다. 왜? 지금 신냉전 체제죠. 그래서 권위주의 국가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대립하는 양상에서 모두 다 한꺼번에 하는 회의가 유엔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엔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회의 중에 가장 지금 명실상부한 게 지금 G7 정상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태리, 캐나다죠. 그런데 이 정상회의가 실제적으로 세계 인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국내 총 생산, 그러니까 GDP는 전 세계 40%를 차지합니다. 맨 처음에 1973년에 1차 석유 파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창설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됐죠. 그 당시에는 사실 러시아가 들어갔습니다. 러시아는 그런데 2014년 크림 반도를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다음에 탈퇴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진국들만 모인 겁니다. 지금 G7 정상회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30, 50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탑 클래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태리, 이런 30, 50 클럽이죠. 캐나다는 인구가 적어서 안 되죠. 30, 50 클럽은 인구 5천만 이상, 그리고 3만 불 이상. 그러니까 30, 50 클럽은 세계에서 최정상 국가들인데 이 정상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G7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G7 정상회의에서 이번에 히로시마에서 어떤 공동 성명을 냈냐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군대와 무기를 철수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중요시한다. 또 하나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 결국 지금 무력 현상에 의한 현상 변경을 결단코 반대한다. 이런 게 이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히로시마 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젤렌스키가 참가했다는 거죠. 젤렌스키 참가해서 우리 한국의 윤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또 중요한 건 한미일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지금 거의 6개월 단위로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있죠. 작년 11월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하고 지금 6개월 만에 했죠. 또 이번에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 정상을 워싱턴 DC로 초청해서 또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거의 6개월 만에 이런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외교의 아주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히로시마 회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한테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이 유령배를 참배를 했습니다. 히로시마에 지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유령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한국 대통령도 참배를 안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일 양국 대통령이 참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는 것과 아직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실무자 간의 돈독한 어떤 신뢰관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G7 공동성명에 당연히 반발을 하죠. 반발하고 또 러시아, 중국이 자기네들끼리 총리 간에 상호 방문해가지고 지금 경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히로시마 정상회담을 하면서 극적인 이벤트는 바로 젤렌스키의 방일이죠.
젤렌스키가 지금 전쟁의 와중에서 전쟁의 사령관인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프랑스 전용기로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회의에 참석한 거. 이거는 우리 이번 G7 정상회담의 아주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우리 한국 대통령이 히로시마 정상회담에 왜 참가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왜 우리가 여기에 참석해서 적극적인 외교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참가를 해야 되는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은 크게 이제 한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번에 참가해가지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자제를 촉구했죠. 또 하나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또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하는 쿼드 협의체와 연대를 강화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성과는 경제 실익 국익 외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참가를 해서 기후, 식량, 환경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전후에 바로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그다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례를 기후, 식량, 환경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여러 가지로 반도체, 핵심 소재 등등 여러 가지 핵심 소재에 대한 공급망 확보가 지금 절실한데 이번에 가가지고 선진국들과 핵심 소재 공급망을 확대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 협력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합의를 했는데 그 규모가 지금 1200조 원입니다. 지금 물론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인사들과 논의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플랜트, 원자력, 반도체, 석유화학 등등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한국의 산업이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정체의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이미 참여 중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하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려고 엄청 다른 나라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구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도에 우리가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협의를 한다는 건 너무너무 우리 경제 실익에 중요하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현장 방문 그리고 세일즈 외교를 하면서 같이 또 우리 국격 외교를 전개했다는 거. 이번에 대통령이 가가지고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총총구름으로 확대 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한테 찾아와서 아는 체를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일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한일 외교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아까 말씀드린 유령비 참배를 함으로써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 과거사 인식에 서로 간의 입장을 존중을 하면서도 안보, 경제 분야에서는 앞으로 긴밀히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런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내 일부 야당에서는 이런 히로시마 정상회담의 성과하고는 전혀 별도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하나가 돼가지고 세일즈 외교를 해야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올인을 해야 될 때인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이미 이제 시찰단에 가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다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그냥 반정부 성향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 올인을 하는 게 과연 이 시기에 국제 감각에서 맞는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우리 한국 외교부가 주관이 돼서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우리 미래 먹거리가 바로 연결이 되는 사업이고, 또 향후 우리가 G7이 확대돼서 G8이 될 경우 우리가 G8 가입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히로시마 정상회의의 한국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